이 아이들을 어떻게 성장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하면서 좀 조급해 하시기도 하고요. 좀 답답해 하시기도 하고요. 이런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경계를 걷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경계를 걷다 특수교사 보람쌤입니다. 오늘은 정하나 박사님을 모시고 이제 우리 교사들의 선생님들의 마음 챙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정하나 박사님 옆에 모셨거든요. 느린 학습자 마음 멘토 정하나 박사님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음 멘토 정하나입니다. 자주 뵙습니다. 네, 이전에 부모의 마음 챙김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마음 챙김적인 부분들을 다루어 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선생님들이 저도 교사지만 우리 느린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르치면서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마음 챙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교사의 마음 챙김 어떤 건가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사라고는 표현은 했지만 나를 돌보고 타인을 돌본다는 그 행위를 하는 게 사실 이제 교사의 역할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꼭 교사라는 그 한 인간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돌본다는 건 문화에서 배우는 거예요. 분위기. 네. 그래서 교실 문화를 마음 챙김으로 꾸미는 게 바로 무엇인가를 좀 얘기를 하는데 그 분위기의 가장 많은 핵심은 사실 교사인 거죠. 그래서 애들아 그 마음을 돌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다를 알려줄 수 있는 게 바로 교사의 마음 챙김의 태도로 설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 감정 언어 이름 붙이기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고요. 그 학급의 분위기가 선생님의 방향성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경계를 걷는 아이들이 함께 있는 반 안에서는 그 학급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경계를 걷는 아이들, 특별히 느린 아이들이 함께 포함된 그 공간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마음 챙김적인 교사가 된다는 건 어떤 건가요? 두 가지 시선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이 아이를 내가 잘 교육하고 돌보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는 아이를 객관적으로 보는 게 필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경계선 지능, 이 아이의 ADHD, 혹시 이 아이의 어떤 다른 문제가 있다면 이름을 붙여서 본다는 건 이름만 가지고 이 아이를 보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 이름을 통해서 이 아이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보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이 이름 때문에 오히려 아이를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느리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는 그 다음 해석은 바로 이 생각에 판단을 또 붙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느리다의 어떤 부정적인 해석, 이미지는 뭐가 있나요? 느려서 혼자 못해. 그렇죠. 느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붙여본다면요. 느리기 때문에 학습 속도가 너무 느리죠. 느리기 때문에 너는 학습을 못 따라갈 거야. 느리기 때문에 도움이 너는 많이 필요한 거야. 라는 우리는 어떤 판단을 가지고 또 이 아이를 보게 돼요. 자, 그런데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느리기 때문에 아름다운 게 세상에는 꼭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이제 한참 그 걸음을 배울 때 딱 정말 그 개월수에 맞춰서 갑자기 딱 일어나더니 막 걸어가요. 그 절대 아니에요. 넘어져요. 그때 어떤 어른도요 손가락으로 비난하지 않아요. 너 왜 또 넘어졌니? 하지 않고요. 애들 엉덩방아 찍으면 어떡해요? 막 박수치고 그리고 막 말 배울 때도 엄마를 다 못해요. 막 한마디만 하는데도 너무 귀엽고 서툰데 오히려 서툰 것에 막 박수치고 칭찬하고 미소를 봐요. 예를 들어서 또 노을도 굉장히 느리겠지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노을까지 보러 가잖아요, 인간은. 즉, 느리다는 건 도움이 무조건 필요해. 그러니까 넌 학습을 못해. 라는 이미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판단하는 마음을 잠깐 내려놓으면 느리기 때문에 느릴 뿐이지 배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 누구누구와 또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그 느림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단지 그 아이에게 이런 도움이 필요하구나. 제안을 어떻게 하냐면 제안으로만 보지 않고 제안을 수용하는 마음의 태도가 바로 교사들이 특히 느린 친구들을 대하는 마음 챙김적인 태도가 이런 것이라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이 한 명의 아이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네. 이제 다양한 아이들을 또 돌보게 돼요. 그리고 다양한 아이들이 모여있는 공간에서 하나의 학급 운영 방식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균형 잡혀서 어떻게 하면 자기의 교육 방향들을 이끌어갈 것인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성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하면서 좀 조급해 하시기도 네. 하고요, 좀 답답해 하시기도 하고요, 이런 것 같아요. 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은 조급하고 답답한 마음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교사가 아니더라도 그 어떤 직업군에 속해 있게 되면 저도 늘 학교 안에선 조급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급한 가운데서도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를 체크업 해본다면 그 방향에 선생님들께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무엇이었을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느린 아이도 뭐 어떤 순간에는 빠른 아이도 아닌 아이도 다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그 성장이라는 거는 이게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마음의 성장, 네. 두 번째 학습의 성장, 세 번째는 바로 이런 거예요. 학교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꼭 가르쳐 줄게. 있잖아, 사람들과 더불어 산다라는 건 이런 거야. 인간이 살면서 꼭 배워야 되는 이 보편적인 가치를 가르쳐 주는 것이 사실은 교사가 나가야 될 방향성인데, 이제 여기서 마음 챙김적으로 교실에서 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앞서서 느림이라는 거에다가 내 옆에 있는 친구한테 딱지 붙이지 마. 하지 마. 네. 딱지 붙이지 않고 사는 방법이 뭐냐면 하면서 선생님이 보여주는 이 언행이요. 네. 내가 마음이 여유로워지면 왜 또 이렇게 느리니가 아니라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가 되는 것처럼, 그러면 주변의 친구들도 함께 배우는 게 뭐냐면, 우리 선생님처럼 사람들에게는 낙인 찍지 않고 별명 붙이지 않고 이 사람 보는 거구나. 그 다음에 못해, 문제야가 아니라 도움이 뭐가 필요할까 고민하면서 사는 거구나. 교실에서 인간이 살아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본질적인 가치를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니,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모든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선생님의 여유로운 마음, 그리고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아이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아이들에게도 전해지고 또 학급에도 분위기가 되고 선생님도 스트레스를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음 챙김적인 교사가 저부터도 되고 싶거든요. 사실은 제가 만나는 우리 친구들한테도 그런 여유로운 마음들, 그리고 또 내 감정을 확인하는 마음들, 편견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싶은데, 이러한 부분에서 한 가지 소개시켜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제일 첫 번째로 내 스트레스가 다가오는 순간을 환영하라 해요. 환영하라. 네. 쉽지 않겠네요. 꼭 환영을 해주셔야 되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분노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만약 슬퍼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내 아이는요 힘들다고 울고 있는데요, 혹은 내 학생이요 너무 힘들어서 막 혼자 화를 내고 있는데요, 나는 어떠한 감정도 느낄 수 없는 교사예요. 그게 더 너무 무섭고 잔인하죠. 그러니까 나한테 불편함이 찾아왔다는 건 환영해 주세요. 뭐냐면 내 몸이 나 좀 돌봐줘 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를 위해서요 뭘 해볼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또 짜증이 왔구나. 내가 또 부담감이 느껴지구나. 그러면 꼭 어려운 방법이 아니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커피 한 잔 마시기, 아니면 잠깐 스트레칭 좀 하기, 아니면 잠깐 창문 좀 열어서 시원한 공기를 들여 마시고 내쉬기. 나를 돌볼 수 있는 최소한의 행위를 좀 한번 해보신 다음에 학생에게 대응하는 것. 그리고 호흡하는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 그렇게 좀 하거든요. 이러한 순간에 그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또 내쉬고 하는 것들로 이렇게 가라앉히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 잘 배웠죠. 또 우리 교실에서 그러면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부분들을 도와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앞서서 호흡 얘기하셨는데요. 이제 호흡을 마음 챙김적인 호흡을 한다라는 건 뭔가 뭐 들숨과 날숨을 잘하는 좋은 방법, 정석을 가르쳐 주는 건 사실 아니고요.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매분 매초 호흡하며 숨 쉬며 잘 살아왔기 때문에 그저 호흡하는 동안 예를 들어서 손을 배 위에 올리시고 호흡하는 동안 내 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판단하지 않고 친절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서 판단하지 않고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본다면 어린아이처럼 호기심을 가지고 어머 숨 쉬던 동안 내 배가 이렇게 움직이네. 한번 코를 통해서도 알아차림을 해볼 수가 있어요.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는 동안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제 이럴 때는 호흡을 하는 거야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누구누구야 호흡하는 동안 코랑 입이랑 배랑 여기 느낌은 어땠어? 네. 너를 자꾸 돌보는 연습을 하려면 너에게 일어나는 일을 자꾸 알아차려줘야 돼. 네. 이거를 조금 더 가르쳐 주시고요. 더 어린 연령의 친구들에게는 우리 바람개비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내가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는 동안 바람개비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즉, 아, 호흡을 하는 동안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서도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자꾸 벌어지는 일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되게 재밌어요. 새롭게 보는 것처럼 이름 짓기. 새롭게 보는 네. 것처럼. 우리 앞서서 느린 학습자는 못하는 아이, 느린 학습자는 돌봄이 딱 무조건 필요한 아이라고 낙인을 찍어서 보잖아요. 낙인 찍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접하는 모든 사물을 늘 새롭게 보는 것처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쿠션이 있잖아요. 한번 느껴도 네. 보시고, 예. 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하면서 내 감각을 통해서 경험한 걸 가지고 새롭게 이름 붙이기. 새롭게 이름 붙이기. 우리가 여기다가 쿠션이라고 이름 붙이니까 쿠션의 역할밖에 못하는 것처럼 느린 친구들에게도 느림이 네, 이름 붙여놓으니까요. 이 아이가 조금만 뭔가를 잘하는 순간에 뭔가 특별한 것처럼 여겨요. 네. 잘하는 아이였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잘하는 순간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뭔가 못했을 때는 역시 그러니까 못해가 돼요. 그런데 저희도 살면서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네, 그래서 뭔가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이름 짓기 이런 교실 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호흡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그 특별한 순간에 이름을 지어본다면 또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낙인과 관련된 네. 부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알게 모르게 그런 부분에서 주의하시고자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아무래도 안정적인 학급을 운영하는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박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애쓰시고 계신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네. 선생님들이 부모님에게 오해를 좀 많이 받을 때가 있죠. 네. 그리고 또 선생님들도 부모님들을 오해하실 때가 있고 네. 그런데 애쓰시는 거는 분명하거든요. 또 우리 맞아요. 아이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선생님이시고 이러한 선생님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무엇일까요? 마지막에 항상 제가 스스로에게 연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네, 밤에 자기 전에 내가 뭐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가 마음이 평온했으면 좋겠어. 내가 내 삶을 지혜롭게 해결했으면 좋겠어. 라고 늘 연습 아닌 연습 같은 걸 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 누군가가 이제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렇게 기계적이고 반복적이고 감동도 없는 말을 네, 반복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근데 한 스승님이 늘 그렇듯이 우리가 가슴이 닫혀 살아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가슴 깊이 안 들어가요. 그냥 흘려듣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하나하나 연습하듯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를 위한 친절의 말을 쌓고 쌓다 보면 어느 날 너의 가슴이 무너질 때 가슴 깊이 들어갈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선생님들께서도 이 애쓰는 나를 위해서 아유 나 참 애쓰고 있어. 오늘 우리 반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어. 이런 말 의도를 가지고 차곡차곡 쌓다 보면 어느 날 내 교사로서의 마음이 무너질 때 가슴 깊이 들어가서 나를 잘 위로를 해줄 것 같아요. 네. 너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우리 선생님들 늘 애쓰고 계시죠. 우리 느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을 성장 가운데로 인도하면서 굉장히 애쓰고 계신 것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럴 때 오늘 배운 마음 챙김, 이 요소를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조금 더 편안하게 아이들과 관계를 맺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부모님들, 애쓰시는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또 위로와 또 신뢰와 격려를 해주시면 조금 더 우리 아이들의 학교 생활이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경계를 걷다가 언제나 함께 걷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성장할 내일을 기대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걷겠습니다. 저는 특수교사 보람쌤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편견 없는 사회를 앞당깁니다.